자, 우리 139번부터 142번까지는 다별량 분석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는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성 분석은 너무나 중요하죠. 매회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다양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139번, 142번, 즉 다별량 분석 파트는 어떤 형태로 출제될 것인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출제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관 분석이에요. 자, 상관 분석은 두 변수의 선형성의 강도와 방향을 알아보는 것, 상관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는 상관 분석을 통해서 얻은 상관 개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거, 첫 번째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상관 개수로 변수 간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가설 검정을 할 때 귀무가설 또는 대립가설 설정하게 되잖아요. 이런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관 개수만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 R에서는 COR.점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이런 가설 검정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다는 것,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할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두 번째 보시면, 자, 상관 분석은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하는데요. 우리 회귀 분석과 상관 분석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상관 분석은 두 변수의 선형성의 강도와 방향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회귀 분석은 두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해 보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해당되는 출제 유형 보시면 이와 같은 인과관계 우리는 상관 분석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상관 분석의 유의확률 정보로 상관성의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유의확률이라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 두 변수 간의 귀문가설, 대립가설, 가설 검정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반대의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상관계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상관 분석 파트의 주력 출제 포인트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와 같은 상관 분석 피어슨의 상관계수 또는 스피어만의 상관계수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피어슨의 상관계수, 일반적인 상관계수라고 한다면 피어슨의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측정하게 되고 연속형 변수만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피어만의 상관계수, 서열척도일 때 가능한 상관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선형 관계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한 특징이자 여러분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상관 분석에서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분산이라는 것은 두 변수의 선형성과 강도를 파악해 볼 수는 없어요. 즉, 공분산이 양수라는 것은 특정 한 변수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또는 공분산이 음수라는 것은 특정 한 확률 변수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한 변수를 감소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분산은 측정 단위에 또 굉장히 민감해요.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표준화한 것이 바로 상관계수라고 하게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갖게 되죠. 즉 공분산 의미를 파악하는 것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분산은 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아요. 공분산이 0이라 해서 두 변수가 모두 다 독립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이 0이에요. 그럼 두 변수가 서로 독립관계인가요? 절대 아니죠. 자, 이와 같은 명제 여러분 꼭 정리하시는 거 출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0번의 다차원 척도법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앞에 나와 있는 상관 분석도 다음 슬라이드에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과 가중치는 굉장히 낮아요. 출제 문항도 다차원 척도법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형태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스트레스 값을 물어보는 객관형 문제 타입으로 구성이 돼요. 자, 다차원 척도법 이론에 보시면 우리 이론 그 교재에 보시면 우리 커피 브랜드 6개를 구분하게 되고 각각 그걸 좌표 평면에 찍어서 서로 브랜드의 유사성을 파악해 보는 것 대표적인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마케팅에 좀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다차원 척도법을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와 같은 다차원 척도법 잘 됐나 못 됐나 뭘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스트레스 값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스트레스 값은 부적합 평가 지표입니다. 따라서 그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모형이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반대로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오답 고르는 형태 바로 다차원 척도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1번은 주성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주성분 분석,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중치 문항을 갖고 있어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에도 나와 있겠지만, 자, 주성분 분석은 독립변수, 종속변수 구분이 없어요. 또한 어떤 본분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사전 분석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굉장히 출제 문항 비중이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포인트 또 역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앞에서 회귀 분석할 때 단계적 변수 선택에서 제가 언급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성분 분석과 단계적 변수 선택이라는 건 그 상위에 한 개의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어요. 바로 차원 축소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차원 축소를 하되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것 뿐이에요. 단계적 변수 선택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 독립 변수 중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만을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 기존에 있는 변수 중에서 새로운 주성분을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뭘까요? M개의 관측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또 P개의 변수가 있는데요. 나는 상관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보다 P개의 변수보다 적은 주성분으로 차원 축소를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차원 축소를 하되 각 주성분은 어떻다고요? 서로 독립적인 관계예요. 상관성이 없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주성분들은 기존에 있는 회귀 분석의 적합식 마냥 PC1이란 종속 변수가 있고 PC2라는 주성분 변수들이 있어요. 이 PC1, PC2 이 다 주성분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걸 각각 기존에 있는 독립 변수로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첫 번째 센텐스 문장이 우리 시험 문제에선 계속 객관형 오답 보기 고르는 형태로 출제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아까 다중회귀 분석처럼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 대표적인 타입 1이라고 한다면 주성분 분석, 그 못지않게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 PRCOM, FRINCOM 함수를 통해서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해당되는 설명하는 문제, 대표적 타입 1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각 주성분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차원 축소를 한다 했잖아요. 차원 축소를 한다는 거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주성분들은 각각 분산을 최대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제1주성분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원 축소라는 키워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몇 개까지 차원을 축소를 해야 돼? 어떤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건 군집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사전 분석의 역할이 많아요. 우리 ADS-B 시험은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첫 번째 디립돈 역할을 하는 문제 경향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 PCA와 군집 분석 패턴이 출제 비중이 높다는 것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주성분을 개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가느냐? 첫 번째 성분들이 각 주성분이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가지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비율이 70에서 90%에 해당되는 주성분을 선택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PRCOM과 FRINCOM이라는 주성분 분석 함수를 통해서 얻어진 각각의 주성분 결과를 해석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총 분산의 비율,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1에서 해당되는 분산 비율을 빼주는 거, 정보 손실량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제 패턴은 두 가지 형태로 단답형 형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하나, 우리 고유값, 아이젠 밸류라고 하게 되고요. 아이젠이라는 것은 독일어잖아요. 영어로 바꿔 표현하게 되면 특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이 1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주성분 분석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말 그대로 앞에서 단계적 변수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성분을 뽑아내야 돼요. 그때 필요한 지식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고유값 또는 고유 벡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공분산 분해를 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고유값이라는 건 해당되는 데이터의 분산 크기예요. 분산이 크면 클수록 첫 번째 주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값이 1 이상이다
또는 세 번째, 여러분 해당되는 스크립 플러스를 통해서 엘보 포인트에서 우리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을 선택한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세 가지 것을 다 종합해서 난 차원을 몇 개로 축소를 할 거야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해당되는 파3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는 몇 가지 변별력이 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해당되는 주성분 분석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즉, 각 주성분은 서로 상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관계라는 거. 또한 각 주성분들은 기존에 있는 변수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주성분마다 해당되는 변수의 중요도, 가중치, 회귀개수를 통해서 파악해 본다라고 정의하시면 되고, 또 하나 포인트 있다면 주성분의 수를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 기억하는 거. 마지막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자, 분산의 설명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는 정보 손실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게 또 갑자기 있는데요. 우리 해당되는 공분산이라는 개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주성분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측정 단위가 다르면 공분산 행렬을 안 쓰고 상관 행렬을 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인자, 아규먼트가 있어요. 스케일 추르냐 또는 스케일 포스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주성분을 공분산 행렬을 썼냐, 상관 행렬을 썼냐 해석이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와 같은 범위에서는 벗어나질 않아요. 해당되는 다별량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